쭈, 이게 이제 폭력까지 쓰네? 너도 무식한 니네 엄마 닮았냐? 아이씨, 짜증나 정말. 이것들이 진짜... 친정엄마는 벌떡 일어나 저희를 말리셨어요. 그리고는 제 남편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구걸까지 하셨죠. 그러면서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고 또 저를 뜯어 말리셨어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혼만은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이 애미가 잘못했으니 절대 이혼은 하지 마라. 내가 그 돈 다 줄게. 응? 최서방, 자네한테 내가 다 돈 줄게. 눈물을 흘리며 사위에게 간청하는 엄마의 모습에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저는 이혼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의 일이 생각나면 설거지를 하다가도 다 집어 던지고 싶지만 아이를 봐서 그리고 엄마를 봐서라도 꾹 참으려고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저희 엄마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마디로 남편도 그냥 다른 사람들 보기에 흠이 될까봐 이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로부터 얼마 후 엄마는 병원도 가지 않고 버티시다가 급기야 쓰러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나가 장을 보시다가 쓰러지신 것을 시장 상인이 보고 구급차를 불렀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병원으로 가신 엄마는 그곳에서 정밀 검사 후 췌장암 4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망연자실하셨어요. 뒤늦게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간 저는 잘못된 검사라고 다시 해달라고 몇 번이나 간곡하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울고불고 애를 써보아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암이 걸려서 급격하게 살이 빠지고 힘이 없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던 거예요. 엄마는 그제서야 제게 아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우리 딸, 아빠 안 보고 싶어? 응? 니네 아빠 너 엄청 예뻐해 주셨는데 엄마가 아빠 역할까지 다 해줬잖아. 그래서 이렇게 아픈 거고 엄마 혼자 모든 걸 다 하시려니 이렇게 몸이 고장난지도 모르고. 니네 아빠 정말 좋은 사람이셨어. 아주 돈 많은 집 아들이었지. 부모 반대 무릅쓰고 나랑 산다고 다 버리고 왔었는데 너를 낳고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 엄마가 왜 그때 집을 나온지 아니? 그때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 알게 됐거든. 엄마 자존심에 그건 용서할 수 없었어. 다른 건 다 참아도 어떻게 우리를 두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엄마, 정말이야? 그게 정말이야? 우리 아빠가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너한테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엄마가 너랑도 연을 끊게 만들어 버린 것 같아. 아빠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거든. 집을 나온 이후에도 몇 번 찾아와서 너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매몰차게 다 거절했단다.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엄마가 미안하다 우리 딸. 미안해. 혹시라도 엄마 죽고 나서 아빠가 찾아오거든. 그때는 아빠랑 잘 지내. 이미 다 지난 일이야. 알겠지? 엄마가 왜 죽어? 그런 말 하지도 마. 죽지 마. 엄마 안 죽어. 안 죽는다고. 엄마는 마지막으로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후로 몇 달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암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더군요. 사람의 몸속 영양분을 다 뺏어 먹는 것인지 뼈만 앙상하게 남도록 만들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저와 친한 엄마를 잃고 나서 망연자실하며 장례식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단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많은 사람들 부르지도 말고 조용히 빨리 끝내자는 남편의 말이요.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이런 모습 보이며 하고 싶지는 않아 억지로
억지로 참아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회사 사람들 중 친한 사람들 딱 2명만 부르고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신의 부모님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한숨을 쉬며 상주 자리에 앉아있는 남편의 꼬라지에 저는 피눈물을 흘렸고 장례식을 잘 마친 후에 꼭 이혼을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힘들게 상주 자리에 앉아 울고 있던 늦은 오후에 어떤 중년의 남성분이 찾아오셨어요. 제 얼굴을 보고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눈물만 뚝뚝 흘리셨는데 저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저분이 제 아버지라는 것을요. 아무리 오랫동안 보지 못해도 부녀지간에 끌리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렴풋이 떠오르던 얼굴도 기억이 났고요. 저 역시 그분의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잠시 동안 정막만이 흘렀는데 그 정막을 깨면서 제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오셨으면 얼른 부의금이나 내시고 고인한테 인사하시죠. 왜 우두커니 서 계세요? 누구시길래? 약간은 무례한 듯한 남편의 말에 아빠는 눈물을 닦으시더니 절을 하셨어요. 엎드려서 한참이나 일어나지 못하는 아빠는 작은 소리로 흐느끼고 계셨고 그 모습을 본 저 역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일어나신 아빠는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해. 너무 늦게 왔지? 네 엄마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아빠, 왜 이렇게 우리를 버려둔 거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미안하다. 애비가 못났었어. 정말 미안해. 아빠와 제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남편은 제 옆에서 궁시렁거리더니만 아빠를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화가 난 말투로 말하더군요. 당신이 내 마누라 아빠 되는 사람이야? 아니 얼마나 못난 사람이길래 처자식을 내팽개치고 말이야. 아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가난하고 무식한 여편네라고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내팽개쳐도 되는 거냐고? 아주 능력 없는 놈들이 가지가지 한다니까. 얼마나 무식하고 멍청한 놈이길래 자기 마누라랑 자식도 못 챙기는지 원. 무례하고 황당한 말을 내뱉는 남편을 보고 아빠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말씀하셨죠. 네 남편이냐? 아니 우리 딸이 어쩌다가 이런 놈하고 결혼을 한 거야? 네 엄마가 아주 힘들었겠어. 애비가 못 지켜주고 있으니 어디서 저런 놈들이 원? 그러자 남편은 더욱 화를 내며 말했어요. 뭐? 이 영감탱이가 정말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해? 당신이 뭔데 그딴 말을 짓거려? 돈 한 푼 줄 능력도 없이 내팽개쳐둔 주제에 부의금이나 넉넉히 내고 꺼지라고 당장! 이 사람이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구만. 어디서 이런 남자가 내 딸한테. 성미야, 당장 헤어지거라. 당장! 내 소중한 딸이 이런 놈하고 같이 사는 꼴은 내 죽어도 못 보겠다. 네 엄마도 다 이해할 거야. 아빠, 일단 진정해요. 여기 앉아서 얘기 좀 해요, 아빠. 흥분한 두 사람은 화를 삭히지 못했고 그런 저는 가운데서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의 회사 후배가 와서는 저희 아빠를 보고 넙죽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니 대표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아시는 분 있으신 거예요? 선배, 여기 우리 회사 거래처 K 대표님이셔. 선배하고도 아는 사이야? 알고 보니 아빠는 큰 회사의 대표님으로 계셨고 그 회사는 제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중요한 도움을 주는 회사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회사에서 꼭 중요한 위치에 오른다는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라 그 말을 듣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아빠는 남편의 회사 후배의 인사를 받으며 말씀하셨죠. 아, 그래요? 실은 내 아내의 장례랍니다. 여기 내 딸이고 사위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인성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회사하고는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건 사무실에서 공문으로 보낼 테니 그리하세요. 저기 장인어른, 제 말 좀 들어봐 주세요. 남편은 뭐라고 변명의 말을 하려다가 그만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워낙에 야망이 많고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는 사람이 그런 식의 소문이 나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충격을 받아 쓰러진 것 같았어요. 바닥에 쓰러진 남편은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더니 제 아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아버님, 아니 저기 대표님, 제가 몰라 배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 뵈서 죄송해요. 이런, 몰라 뵈서 죄송하다고? 그게 더 나쁜 사람일세. 자네 아주 구제불능이구만. 내 딸 곁에서도 회사에서도 전혀 쓸모없는 놈이야. 자네가 가진 그 야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멸시받고 그래도 되는 건가? 인간 쓰레기가 따로 없구만. 죽은 내 아내한테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네. 당장 이곳에서 나가게. 당장! 아빠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단호하게 남편을 장례식장에서 쫓아내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있었기에 결국 남편은 장례식이 끝나고 발인까지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아빠는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죠. 우리 성미 아주 잘 컸구나.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네 엄마하고 너한테 면목이 없다. 아빠, 근데 왜 엄마랑 헤어진 거야? 엄마 말대로 정말 그렇게 다른 여자가 좋아서 바람 피우고 그런 거야? 난 아빠가 어렸을 적에 정말 잘해준 기억밖에 없는데. 그게 말이다. 그래, 이제 와서 변명 좀 하자면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워낙에 완강하게 반대하시던 결혼이라 그때까지도 네 엄마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자꾸만 비슷한 조건에 있는 여자를 만나라고 성화를 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네 엄마를 쫓아낸다고 하셔서, 그래서 거절하려고 그 자리에 나가서 그 여자를 만난 것뿐이란다. 근데 그걸 네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할머니는 왜 그렇게 엄마를 싫어하셨어? 엄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엄마 정말 착하고 자존심도 강한 멋진 여잔데. 그러게나 말이다. 워낙에 잘 사는 집안이니까 비슷한 집안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그러시는 분이거든. 근데 나는 세상에서 네 엄마를 가장 좋아하니까 그게 너무 싫으셨나 봐. 그런 분이 이제는 아들 얼굴도 잘 못 알아보시고 요양원에 누워만 계시니 세상이 다 부질없는데 말이다. 아빠, 그래서 아빠는 엄마랑 나 없이 또 다른 사람 만났어? 엄마는 평생 아빠만 좋아했는데. 아니야. 아빠는 네 엄마 떠난 이후에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다시 들어와서 사업 시작하고 아직도 혼자 살고 있어. 네 엄마가 워낙에 단호하게 안 만나주고 꽁꽁 숨어버리는 바람에 너무 늦게 찾아온 거야. 이 아빠는 평생 네 엄마만 사랑했단다. 그렇게 저는 아빠와 그동안 못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다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딸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남자랑 앞으로 평생을 살기엔 너무 아깝지 않니? 이 애비는 싫다.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이 애비가 못해준 거 앞으로 다 해줄게. 넌 충분히 무엇이든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는 아빠 말대로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엄마도 이번에는 이해를 해줄 것이라 생각하면서요. 남편은 제가 이혼을 한다고 하니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혼자 아빠의 재산을 다 먹게 할 수는 없다나 뭐라나 하면서요. 정말 사람이 어디까지 추해져야 하는지 모를 정도로 남편은 자신의 바닥을 다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과 단 한순간도 있고 싶지 않아
이혼 서류를 접수했는데 남편은 완강히 반대를 했고 결국 이혼은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빠께 소개받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대동해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또 제게 막말을 퍼부었어요. 야 이년아, 이 무식한 년이 이제는 별의별 짓을 다 하네? 네가 그래서 내 돈 한 푼이라도 갖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아냐? 너 그냥 내 옆에서 내 보조 역할이나 하라고 결혼한 거라고. 그래도 가정 꾸리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꼴이라도 보여야 사람들이 믿으니까. 어디서 고졸 주제 멍청한 년이. 당신 아이를 낳은 사실 자체가 난 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한 일인 것 같다. 미안하지만 당신 돈에 단 1원도 관심 없고 그깟 돈 안 받아도 돼. 아빠가 다 도와주신다고 했고 이미 집까지 구해놨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당신의 추한 바닥 그만 보여줘. 뭐? 이런 무식한 년이 어디라고. 흥분한 남편을 뒤로하고 저는 그 집을 빠져나왔어요. 결혼하고 10년을 넘게 산 그 집을 나오면서 속은 시원하면서도 눈물이 흐르더군요. 다행인지 아닌지 남편은 아이에 대한 집착은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앞길에 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더군요. 정말 짐승 같은 놈이 맞나 봅니다. 저와 이혼을 한다는 소문과 저희 아빠와의 있었던 일이 회사에 다 퍼져 남편은 회사에서 거의 따돌림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회사 사장님이 퇴사를 권고했지만 남편은 꿋꿋이 버텼고 급기야 사람들이 본체 만체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은 안 했어도 그동안 제 남편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었던 분들도 꽤 있었나 봐요. 이렇게 일이 터지고 나니 하나 둘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얼른 하루빨리 이혼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리며 아빠의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만에 꾸미는 제 모습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설레더군요. 그리고 바로 야간대학도 입학 준비를 하게 되었죠. 아빠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다 해주신다고 하면서 저의 앞날을 위해 이것저것 다 준비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도 아이의 과외 선생님도 일일이 다 알아봐 주셨고 직접 면접까지 봐주셨답니다. 아빠의 보호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인가 봐요. 너무나도 큰 우산이 되어 제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다 씌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빠의 존재인 것 같아요. 저는 나이 40이 다 되어 그런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혼 소송이 마무리가 되어 법원 앞에서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도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하더라고요. 자기를 이혼남으로 만들어서 나쁜 이미지 만들지 말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느 회사를 가고 진급을 해도 문제가 된다고요. 끝까지 자기 입장, 자기 체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편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한숨만 쉬고 남편을 뿌리친 채 빨리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남편은 저희 아빠 회사에도 찾아왔더군요. 겁도 없이 어디라고 찾아와서 또 무릎을 꿇고 제게 했던 말을 똑같이 했나봐요. 아빠는 가차없이 경비원을 불러서 남편을 내쫓아버렸고 다시는 이곳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남편은 그 후에 회사의 따돌림과 퇴사 권유를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는 몇 달을 폐인처럼 지내다가 집을 빼서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부모님께 갔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회사 후배가 연락이 와서 제게 전해준 이야기랍니다. 형수님, 그 선배한테 부모님이 계셨었나 보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지금 그 시골 집에 내려갔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부모님 멀쩡하게 살아 계세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시는 마음 좋으신 분들인데 그 사람은 그런 자신의 부모도 도움되지 않고 창피하다면서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게 되려고. 그렇군요. 아휴,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선배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네요. 형수님 잘 지내신다는 소식 듣고 있어요. 형수님네 회사가 저희 회사랑 거래를 하는 곳이라서 제가 또 다 소식통이 있거든요. 부디 잘 지내시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민재 씨도 예쁜 아이 잘 키우고 앞으로 승진도 하고 좋은 일만 있길 바래요. 남편은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시골집에 내려갔다고 해요. 그로부터 6개월쯤 지났을까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골 부모님도 손녀딸이 보고 싶으시다고 하시고 자신도 딸이 보고 싶다면서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에게도 면접 교섭권이 있기에 딸을 시골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1박 2일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낸 후 다시 딸을 만났는데 딸은 행복했다고 하더군요. 아빠가 좀 많이 변한 것 같다면서 자신과 시골 동네 산책도 하고 반딧불이 구경도 시켜주었다면서 말이죠. 바쁘고 귀찮다고 딸과 놀아주지도 않던 옛날의 모습과 달라서 너무 좋았다고 그러더군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손녀딸 주시려고 맛있는 과자도 미리 사놓으시고 반찬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상하게 자기 얼굴을 보고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셔서 자기도 눈물이 났다고 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정말 저도 아이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래도 아이에게서 변한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 한편으로 안심이 되더라고요. 어찌됐건 딸에게는 평생 단 한 명뿐인 아빠니까요. 아빠와 딸 사이를 억지로 갈라놓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같이 살지는 않아도 평생을 이렇게 좋은 아빠의 모습으로 가끔 만나면 딸에게도 행복일 것 같아요. 그 후로도 딸은 주기적으로 아빠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낳은 딸이라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하는 모습이 나쁘지는 않더군요. 지금은 몇 년이 지나 이혼녀인 제 생활을 비롯해 모든 것이 안정이 되었어요. 저도 야간대학 졸업반을 앞두고 있고 회사에서도 나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아빠도 딸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니 더 이상 무얼 바라겠어요. 그저 이대로만 앞으로 쭉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쓰다 보니 돌아가신 엄마가 무척이나 그리워지네요. 온 가족 모두 엄마가 계신 곳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올까 해요. 가끔씩 제 꿈에 나와 행복한 미소를 짓는 걸 보니 엄마도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게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가요? 다들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너무 힘든 일이 있으시면 저처럼 이곳에 털어놓아 보시고 행복한 일만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사연을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